현재 시더스그룹 휴스템 코리아는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운영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출금이 안 된다는 것에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운영이 안 되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쇼핑페이입니다. 쇼핑페이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입점한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지불 수단으로 해피캣이라는 시더스의 어플에서 출석 체크를 통해 지급받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쇼핑페이는 출금처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더스 가맹점에 가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진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들은 현금화시킬 방법이 없는 돈이니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하여 아끼지 않고 쇼핑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사거나 평소에는 비싸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사용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회원들은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쇼핑의 즐거움에 엄청나게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쇼핑페이의 사용이 중단되어 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원들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한 사장님들도 여러 장점들로 인해 기쁨을 누렸으나 회사의 운영이 멈추고 최근 매출에 대해 정산이 되지 않아 불만이 쌓였으며 앞으로의 가게 매출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무슨 장점들이 있었으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더스 가맹점이 되는 방법. 당연히 가맹점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가맹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능합니다. 조건은 선수금이 1,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하는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충족되며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매장을 소개하는 몇 가지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며칠 뒤에 해피캣의 어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가맹점들이 입점하여 12월에 휴식기를 가지고 1월부터 가맹 조건을 선수금 5,200만 원으로 데이터 값이 VIP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도 더 어렵게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 돌아온다고 하였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두 번째, 가맹점 정산 시스템과 세금. 가맹점은 회사에 기본적으로 매출의 11%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면 가맹점이 회사에서 받을 금액은 8,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은 1일부터 10일까지의 매출은 당월 25일에, 11일부터 20일까지의 매출은 2월 5일에, 21일부터 31일까지의 매출은 2월 15일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1일부터 10일까지의 매출이 100만 원이면 당월의 25일에 89만 원을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에 대해선 회사에서 세금 처리를 하지만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나 소득신고는 알아서 꼭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세금을 신고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회사가 문제가 생겨 조사가 들어가면 가맹점들에게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될 테고 그때 가맹점에서 세금 신고를 안 한 것이 밝혀지면 벌금까지 포함하여 많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시더스 가맹점의 장점. 가맹점의 입장에선 시더스에 입점하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고객 이외에 시더스의 회원들이 방문하여 추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페이의 특징상 회원들이 아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객단가조차도 매우 큰 편이라 매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로 가맹점을 하기 전에 운영이 어려웠던 매장이 페이 매출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일반 회원들보다 해피캐시를 더 현금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생겨 선수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면 시더스의 회원이 되어 가맹점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맹점의 불안 요소. 앞서 말했듯이 장점이 매우 많은 가맹점이었으나 불안 요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시더스가 언제까지 운영될지 생각을 안 하고 해피캐시만 믿고 가맹점을 하기 위해 가게를 신규로 오픈하는 분들에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회사까지 그만두며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업은 특정 고객층만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입지와 주변 경합 그리고 운영력을 잘 고려하여 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더스 회원들만 믿고 오픈을 했다가 그 회원들이 사라지면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더스가 중단되면
입지와 사업 능력으로 매출을 만들어야 하며 임대 또한 보통 2년을 하기에 월세와 관리비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가맹을 하기 위해 매장을 오픈했다면 지금 아마 큰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 요소는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페이 매출만 잡아서 현금으로 받아내는 페이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쇼핑페이를 현금화하여 악용할 수 있는데 사장 입장에선 이득이나 회사에선 지향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페이깡으로 이뤄낸 이익도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시더스가 바라보는 가맹점. 회사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럼 가맹점이 많아지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만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시더스 가맹점은 일반 가게들처럼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이 아닌 쇼핑페이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해도 있습니다. 일반 프랜차이즈 기업은 실제 돈에 대해서 가맹 수수료를 받아가니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시더스는 가상화폐인 페이로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겐 실제 돈으로 주기 때문에 실물 돈은 지출만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즉, 손님은 가짜 돈으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가맹에는 진짜 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회사는 가맹이 많아질수록 실제 돈만 계속 빠져나가는 손해가 지속되는데 이걸 보완하고자 가맹 조건인 선수금을 1,3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올리고자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임시 방편 받게 되지 않고 회사는 아마 쇼핑페이가 회원들을 모으는 미끼로 좋은 수단이기에 좀 더 운영해서 선수금을 더 받아낸 상태로 중단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기에 회사 입장에선 가맹점은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회원을 모으는 미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6번째, 가맹점 정산금 현재 지급 상황. 지금 가맹점은 회사가 14일 낮부터 중단이 된 이후로 12월 15일과 25일, 그리고 1월 5일에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즉,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의 정산이 안 된 것인데 전체 금액 미지급이 아니고 30%는 지급이 되어 70%에 대한 정산금만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맹점이 받아야 할 정산금은 단순히 70%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째, 운영이 중단된 시더스에서 가맹점에 먼저 돈을 지급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선 회원들의 선수금과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선수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금인데 회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투자를 한 돈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투자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 아마 법적으로 큰 범죄는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단, 가맹점은 회사에서도 어찌 보면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상호계약으로 이뤄진 것이라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 같은 범죄가 생겨서 그런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회장이 구속된 초기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변호사가 쇼핑몰이나 가맹점은 꼭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한 말이 돌았던 걸 보면 그럴싸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은 모든 정산금을 지급해서 마무리했고 가맹점은 30%라도 주면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른 범죄 혐의가 생기는 것을 막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아마 30%도 변호사가 정해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가맹점에 대한 세부 내용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맹점의 시스템에 궁금하셨거나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